안녕하세요, 김현행정사입니다. 예. 제가 오늘도 준비한 영상은 창업지원법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창업지원법은 일단 제조 창업기업이라든가 이제 여러가지 이제 벤처 관련 그 창업지원법이니까는 이제 중소 창업 이제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혜택이나 어떤 부담금 면제라든가 이제 여러가지 세금 감면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법률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이제 이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제 창업자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창업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, 창업 후 최대 5년간 이제 농지라든가 토지 전용, 이제 초지 전용 부담금 같은 게 면제가 이제 되는 어떤 규정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. 창업 3년 이내 이제 제조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금을 이제 면제하는 항목도 있고,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창업을 하는 여러 가지 조기 창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제조업 같은데 공장을 설립할 때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. 여러 가지 부지를 구입하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뭐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개발할 때 인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이제 그런 세금의 공과금이 들어가는데,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뭐 면제가 되거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부담금 이제 면제 조항이 이제 신설되어 있으니까는 내가 어떤 부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설립했을 때 어떤 부담금을 면제받을 텐지를 꼼꼼하게 이제 전문가나 통화나 아니면 그 관련된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창업 3년 이내 이제 제조 창업 기업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, 아까 말씀드렸죠. 대체 살림, 이제 자원 조성비 같은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, 이익 부담금, 농지 보존 부담금, 전기 사용자 부담금이라든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이제 부가금, 수질오염 물질 배출 부가금이라든가 폐기물 부담금, 이런 것들, 뭐 4대강 무이용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, 이런 부담금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창업 촉진 사업 이제 추진 시에 이제 청년 창업자들 어떤 우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 보시고 이제 법률을 조금 검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역 특화 산업에 관한 어떤 창업 촉진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도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실 때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그 해외로 많이 나가시죠? 그래서 그 창업자가 이제 해외로 진출했을 때 지원하는 근거도 이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쭉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. 뭐니 해도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을 때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지방세 관련돼서 이제 그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뭐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세 부분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이런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는 창업지원법과 관련된 부담금이라든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나로도 요건이 결격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받지만 어떤 부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은 이제 지방세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창업자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업종이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면제를 받지 못하는 업종일 수도 있고, 중간에 그거를 추가해서 하시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 억제 권역
외의 지역입니다. 문구를 잘 보셔야 되세요.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법인 설립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75가 경감됩니다. 대단하죠? 75%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의 과세 기준이 현재 사용하는 이제 부동산이 있겠죠?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%를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도 이러한 요건과 똑같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어야 됩니다. 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서 통계청에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이제 해당되는 업종이 되는데, 그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방세, 우리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지방세 혜택을 줄 겁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정보통신업부터 해서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규정도 꼼꼼하게 해당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결격 사유가 없도록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런 거는 사업을 벌려놓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. 사업을 계획할부터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모든 법률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 우리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, 많은 컨설팅 하시고 의뢰를 하시지만 먼저 일을 벌리시고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미 팩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. 팩트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 아까도 광역, 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하다가 이전해서 하신 분들이라든가, 업종이 해당이 안 됐는데 중간에 그 업종을 또 추가해가지고 해당하는 분들이라든가,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으시려면 조기부터, 사업을 시작부터, 땅을 사기 전부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무조건 땅부터 사셔가지고 사업 못 하시거나 혜택 못 받는 데 엄청 많으세요.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,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전환행정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법, 지방세 특례법, 여러가지 법에 따라서 결격사유나 이런 것이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여러가지 위험을 좀 해지하신 다음에, 그런 다음에 그 사업 계획대로 해서 여러가지 인허가 절차를 밟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돌아가는 게 더 이제 빠르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급하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, 이런 사업은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런 법정민원에 해당하는 인허가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보십니다. 급하다고 무조건 미사삼자 지시해서 이거 빨리빨리 해서 지시해, 나중에 그걸 바꾸면 되지, 안 됩니다. 행정법률은 대부분 요건에 대해 있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암만 애쓰고 행정소송하고 해도 안 됩니다. 그런 부분을 아시고 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을 모르시고 그냥 하시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고 엄청난 부지를 사셔가지고 그 업종을 하려고 했는데 인허가가 안 나오거나 사업을 못하거나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감면을 못 봐서 엄청나게 비용 부담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. 이렇게 사업 시작할 때 뭔가 틀어지게 되게 되면은 좀 여러가지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예. 항상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우미로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